지난 50년간 직장에서 여성들의 활약 정말 대단했죠. 그런데 말이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아주 결정적인 장벽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부모가 된다는 것인데요. 오늘 이 마지막 관문이 성별 격차에 도대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큰 그림부터 한번 그려볼까요? 1970년대 이후를 생각해보면 여성의 교육 수준이나 경제활동 참여가 이건 뭐 거의 혁명적으로 늘어났다고 봐야죠. 사회 전체를 바꿔놓은 정말 거대한 변화였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우리가 풀어봐야 할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이렇게나 많은 발전이 있었는데 도대체 왜 이 완고한 격차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걸까요? 우선 위대한 수렴의 시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얼마나 대단한 발전이 있었는지 직접 숫자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걸 한번 보세요. 1970년대만 해도요, 남녀 격차가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격차가 계속해서 줄어들더니 2010년대에 들어서는 일부 영역에선 여성이 남성을 앞지르는 정말 놀라운 역전 현상까지 벌어집니다. 바로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전환점이 나타나요. 요즘 세대를 보면 여성의 대학 졸업률이 꽤 큰 차이로 앞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는 평균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배우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교육 수준만 높아진 게 아니에요. 여성들이 노동시장으로도 정말 많이 진출했거든요. 5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그 거대한 고용 격차가 진짜 놀라운 속도로 좁혀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놀라운 성공 스토리에도 풀리지 않는 커다란 퍼즐 조각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경력이 바로 어느 한순간부터 완전히 다른 길로 갈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갈림길이 어디냐? 바로 부모가 되는 순간입니다. 바로 이 지점, 이 극명한 차이가 핵심이에요. 아이가 태어나도 남성들의 커리어는 거의 그대로예요. 거의 흔들림이 없죠. 하지만 여성의 커리어는 어떨까요? 그야말로 뿌리채 흔들립니다. 이건 그냥 잠깐 겪는 충격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쭉 이어지는 거의 영구적인 타격이 되는 거죠. 경제학자들은 이 현상에 아예 이름까지 붙였습니다. 바로 마더후드 페널티, 우리말로는 어머니 됨 위약금이라고 하는데요. 이 페널티가 미치는 경제적 충격이 정말 상상 이상입니다. 나라마다 차이가 나는 걸 보면 진짜 놀랍습니다. 복지 선진국이라는 덴마크조차도 어머니가 되면 소득이 21%나 줄어들어요. 근데 오스트리아는 어떤지 아세요? 페널티가 무려 51%입니다. 소득이 그냥 반토막 나는 거예요. 아이를 낳는다는 결정 하나가 여성의 경제적인 삶을 얼마나 송두리째 바꿔놓는지 이걸 보면 딱 알 수 있죠. 결국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요약해 주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별 간의 고용, 소득 불평등, 이 문제의 상당 부분이 다른 것도 아니고 바로 자녀의 존재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뿌리가 결국 부모가 된다는 것으로 이어지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문제가 명확한데 이걸 해결하려고 세계 각국 정부들은 어떤 카드들을 꺼내 들었을까요? 크게 보면 세 가지 핵심 정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육아휴직, 보육 지원, 그리고 세금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은 경력 단절 없이 아이를 돌보게 해주고 보육 지원은 부담 없이 아이를 맡길 수 있게, 또 세금 제도는 맞벌이 한다고 손해보지 않게 하려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일하는 부모를 돕는 핵심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정책들이 효과가 있었을까요? 이게 정말 재밌는 부분인데요. 나라마다 접근 방식이 너무 달라서 마치 전 세계가 하나의 거대한 정책 실험실처럼 보일 정도예요. 과연 어떤 실험이 성공했고 또 어떤 실험은 실패했을까요? 그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연방정부 차원의 유급 육아휴직 제도가 없어요. 영주인 거죠. 반면에 헝가리는 무려 3년이 넘는 휴가를 줍니다. 똑같은 문제를 두고 이렇게나 다른 해법을 내놓을 수 있다는 거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이런 생각의 차이는 나라가 돈을 어디에 쓰는지, 그러니까 예산을 보면 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사실 가족 지원에 얼마나 투자하는지를 보면 그 나라가 이 문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 척도를 알 수 있는 셈이죠. 그래서 나온 결론은 뭐냐?
만병통치약은 없다는 겁니다. 모든 정책에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을 그냥 무작정 길게만 주는 게 오히려 여성의 장기적인 커리어에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예상치 못한 결과도 나오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요즘 시대의 가족 모습에 딱 맞는 새로운 정책은 과연 뭘까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진 정책들 대부분이 사실상 현실과는 거리가 먼 아주 오래된 가족 모델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남성 혼자 벌어 가족을 먹여 살린다는 모델 말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죠. 우리 사회 시스템이 한부모 가정이나 결혼하지 않은 커플, 동성 커플처럼 새롭게 나타나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에 맞춰서 진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회는 이미 저만치 앞서가고 있는데 제도가 그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큰 숙제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변하는 가족의 모습에 맞춰서 우리의 정책도 과연 그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건 우리 모두의 미래가 걸린 질문일지도 모릅니다.